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연희자에 의해 변형이 가능한 춤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연희자별 춤사위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요구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남지역 탈춤의 근간이 되는 통영 오광대의 춤을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린 두 명인 장제봉과 이기숙의 삶과 예술 세계를 고찰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론적 의의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통영 오광대와 관련된 단행본, 연구 논문, 학술지, 영상자료와 함께 구술 인터뷰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술 인터뷰와 관련하여 인터뷰의 기억을 쫓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지난 시간의 길이만큼이나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제봉과 이기숙이 생존 당시 통영 오광대에 바친 열정과 춤에 대한 집념을 가늠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통영 오광대는 단체 종목이기에 과거 예능 보유자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는 제한점으로 인해서 면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장제봉과 이기숙이라는 두 명인을 재조명함으로써 통영 오광대의 춤 전승 과정 및 예술적 가치를 제고하여 영남지역 탈춤의 맥을 되짚어보았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에 의의가 있습니다. 2장 통영 오광대의 전승 과정 및 연희 구성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통영 오광대 보존회를 근저로 전승 및 보존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 오광대는 민중의 삶 속에서 생성되고 전승된 예술로서 우리 민족의 전승 문화를 반영한 제2이자 전통 가명극의 주제인 해학과 풍자를 담지한 탈춤입니다. 이 본장을 통해 통영 오광대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통영 오광대의 전승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 오광대의 유래설은 총 3가지 정도로 정리되어집니다. 1. 1900년 무렵 창원에 살던 이화선이 통영으로 이사하면서 장진국과 더불어 의홍계를 조직하고 마산 오광대를 가르쳐준 데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창원 오광대의 전파설입니다. 이 설에 의하면 통영 오광대는 1900년 무렵 창원 오광대를 본떠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송석하가 통영은 약 30년 전에 창원제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기술한 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통제영의 부속 관하인 취고수청에 관련된 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895년 취고수청이 해산한 시기와 통영 오광대를 놀기 시작한 시기가 일치하고 통제영 시절에 해마다 섣달 금음날 동제사의 동원에 들어가 밤 늦게까지 매부를 치고 가면극을 놀았는데 이때 각 도에서 소집되어 수군에 배치된 악공들 30여 명이 함께 동원되어 놀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승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통제영 부속 관하인 취고수청의 악공 출신들로 조직되어진 의흰계는 1910년에 들어서면 그 역할을 난사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이때 말두 기업을 했던 장용기가 주동이 되어 오광대 놀이의 전승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후 1920년대에는 난사계를 계승한 것이 추능계입니다. 추능계는 장제봉이 29세 때 말두기 춤을 배우면서 오정두, 최구만, 김진수 등과 함께 만든 놀이패였습니다. 해방 이후 1962년이 되면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1964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6호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울러 1986년 중요 무형문화재 통영 오광대 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현재에는 통영 예능 전수관을 중심으로 전승 및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영 오광대의 연희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 오광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줄거리로 된 연희가 아닌 오락적 요소가 강한 주제별 과정이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둥탈, 풍자탈, 영로탈, 농창탈, 포스탈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야류나 오광대와 구별되는 통영 오광대만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말두기 과정에서 양반의 수가 많고 양반의 이름이 풍자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가면극에서는 3명에서 많게는 5명을 넘지 않는 데 비해 통영 오광대는 고성 오광대와 함께 가장 많은 7명의 양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반들의 이름이 비정상적인 신체적 특징을 반영하여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대개 연륜의 순서로 이름을 매기거나 5방미를 상징하는 것과는 달리 삐뚤음이, 조리중과 같은 이름만 들어도 양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탈 과장의 경우 사자가 담보와 싸우다가
먹자 호수가 등장하여 사자를 쏘아 죽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자나 범이 내포한 신앙적인 의미보다는 인간의 위대함, 총과 같은 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주막을 살펴보면 190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사면 육각과 타악기 음악, 태평소로 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구, 북, 태평소로 반주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통영오광대 보존의 이사장이신 김홍종의 구술에 따르면 연희자들의 생활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놀이판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별신굿이나 의식무인 숭전무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구, 북, 태평소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2보다는 풍자와 해악 위주의 놀이로 변화하면서 흥미 유발에 치우치게 되어 성량이 약한 악기들이 도태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오광대 공연이 있을 때면 종종 왕래하며 함께 연주도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네, 다음으로 표 1을 살펴보시면 통영오광대의 배역별 전승 계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장제봉에서 이기숙으로 전승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으신데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장제봉과 이기숙이 등장인물의 춤사위의 재정립과 통영오광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다음으로 3장, 본 연구의 대상인 장제봉, 이기숙의 생애 및 예술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장에서는 통영오광대의 춤을 재정립 및 체계화하여 예술적으로 승화한 두 명인 장제봉과 이기숙의 생애와 예술 활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장제봉과 관련한 잔존 자료의 부족으로 생전에 추었던 탈춤에 관한 자료 및 영상물을 통한 미시적인 연구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와 관련된 짧은 글과 함께 이기숙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1986년 기록된 영상물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구술 인터뷰를 토대로 예술적 업적 및 가치를 재조명해보고자 했습니다. 1. 장제봉의 생애 및 예술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오광대는 장진국, 장용기, 장제봉 3형제가 한 계보를 이루어 춤을 주축으로 계승을 시켰습니다. 문동춤의 명무였던 장제봉은 선배들로부터 담뱃대로 얻어맞으면서 탈춤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보유종별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그는 문동춤 외에도 둘째 양반, 말뚝이, 비비 양반, 할미 양반도 매우 잘하는 한량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장제봉의 생전에 진주에서 공연하기 전 대담을 통해 작성된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인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반이 아니기는 하지만은 내 행실이 부정치가 않았으니 양반이나 다름이 없겠는가. 말꼬리에 양반에 대한 미련이 직신되었다. 그는 퍽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았다. 라는 문구와 지금이라도 누가 배우겠다고만 하면 저를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해가며 가르치겠으나 저를 받고도 배울 사람이 없어 뒤가 끊어지게 되었으니 뿌리 없는 나무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네, 이러한 인용구를 통해서 소박하고 고든 성품을 지닌 장제봉은 자신의 춤 기량뿐 아니라 후왕 양성을 통한 통영오광대의 보존 및 전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1962년 제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개인상을 수상하셨고 1964년 누런 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대략 3년 동안 오광대 놀이의 전수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 1964년 12월 24일 통영오광대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게 한 공로를 세움으로써 1966년 인간문화재 지정 후에 타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 통영오광대 보존의 이사장이신 김홍종의 구술에 따르면 장제봉은 문동춤의 명수였고 풍자탈과장의 말뚝이춤, 둘째 양반, 영로탈과장의 비비양반, 농창탈과장의 할미역 등 다방면에서 예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아까 정상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참고하자면 장제봉의 문동춤은 매우 활달하면서도 또한 섬세했다고 전해지고 그에 비해 문창섭의 문동춤은 호밈이나 기교가 없고
매우 투박한데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도 춤추는 이에 따라 춤사위의 표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제봉과 어울려 춤을 추었던 명예보유자이신 김옥연의 구술에 따르면 장제봉 스님은 오정두, 문창섭, 유동주, 김진수, 고영수 등이 장제봉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었는데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멋지게 춤을 잘 추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옥연이 16살이었을 당시 60 가까이 된 장제봉에게 춤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섬세하게 손과 발동작을 가르쳐 주었고 직접 시범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춤을 잘 못 추면 정강이를 발로 찰 정도로 춤교육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셨지만 연습을 마치면 시장에 가서 국수를 사주시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자상한 인품을 지닌 분이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장제봉이 즐겼던 의상에 대한 기억이 선연한데 바지 저고리에 조끼를 입으셨는데 매우 정갈하게 입고 다녀서 멋진 사람으로 기억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제봉이 살았던 충렬사 인근엔 무녀들이 많이 살아서 승전무, 별신구, 통영오광대를 넘나들며 춤과 음악을 두루 섭렵했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통영오광대의 문둥춤 하면 장제봉을 떠올리는 것을 미루어 그가 진정한 명인이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기숙의 생애 및 예술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기숙은 승전무 통영오광대의 공동 보유자셨습니다. 원양반, 할미양반, 상여소리, 창, 장단을 매우 잘 다루셨다고 하고요. 성격이 차분하고 섬세하여 춤을 출 때도 흐트러짐 없이 절제된 아름다움을 구사했고 기본무에 충실한 가운데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인 춤과 대사를 넘나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승전무의 예능 보유자이자 현 보존의 회장인 한정자의 구술에 따르면 이기숙의 춤은 내면의 차분한 인품처럼 결이 곱고 부드러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통영오광대의 악사이자 승전무의 악사로서 장구장단을 쳐주실 때면 무용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춤의 길을 알고 정박에 장단을 쳐주셔서 춤을 추기 매우 수월했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홍종의 구술에 따르면 이기숙의 춤을 가락 사이로 빠질 줄 아는 춤이라고 전해주었는데요. 악가무에 모두 능했기에 춤과 장단을 넘나들며 자유자재로 춤을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상여소리, 창도 빼어나게 잘하고 장구장단을 칠 때면 정박과 엇박을 넘나들면서도 정확하게 다른 악기와 합을 맞춰 현장의 분위기를 돋우는데 매우 탁월한 분이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림 3과 그림 4는 본문에도 제시되어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는 이기숙의 기본무 춤사위를 시범 보여주시는 장면들입니다. 네, 1970년대 이후 이기숙에 의해 체계적인 춤사위 지도 방법이 생겨나면서 기본 춤사위가 재정립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기숙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신 1986년 기록된 영상을 보시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물은 1986년 기록된 영상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상에서 그 소리 부분이 누락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기숙 선생님께서 춤사위를 직접 시범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네, 살펴보시면 인간문화재 이기숙 선생님께서 춤 시범을 보여주셨고요. 여기 계시는 김홍종 선생님께서도 이수자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네, 본 영상물은 기본 춤사위와 과장별 춤사위 그리고 배역의 춤사위를 세분화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인간문화재셨던 이기숙 선생님께서 직접 시범 보이는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 둘 입으로 박을 세시면서 춤사위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호흡과 불신 그리고 시선과 춤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 보이는 이기숙 춤의 특징은 불신을 강조하고 도약을 할 때 특히 양반춤에 있어서 앞꿈치를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덧배기 춤사위를, 백임사위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체는 경쾌하게 나풀거리면서 표현하지만 하체는 강하게 땅을 디디면서 힘차게 배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여기서도 상체 움직임이 가는 방향으로 시선이 함께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PPT로 다시 전환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페이지 선생님 2분 남았는데요. 예,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시는 이강용 선생님의 구술에 따르면 이기숙은 양반춤을 출 때 땅을 딛고 누르면서 춤을 취함을 강조했다고 전하고요. 또한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움직임을 고안하여 춤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내야 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기숙을 통해 춤사위가 재정립되고 전수교육의 체계화가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장제본과 이기숙의 세계 및 예술활동을 바탕으로 한 시몬의 소산인 현 통영오광대의 춤에 삼투되어 있는 대표적인 미의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통영오광대 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주로 국거리에 맞춰 추는 덧배기 춤을 기본으로 하여 각 과장별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덧배기 춤을 설명해 주셔서 통영오광대의 백임사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오광대 백임사위는 오른발을 내딛어 무릎을 굽히고 왼발을 뒤로 한 채 오른손을 어깨에 얹고 왼손을 허리 뒤쪽에 붙이는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불신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즉흥적인 춤사위가 많아 극의 길이가 탄력적으로 연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장제본과 이기숙이 춤 명인으로 꼽히는 이유 역시 현장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즉흥적인 춤사위에 있습니다. 즉 과장별로 엮은 기본으로 다져진 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관중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유자재로 즉흥적인 춤사위를 구사하셨는데요. 그들의 춤태와 역동적인 에너지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춤도 춤이지만 소리와 악에도 능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끝으로 다른 지역 탈춤에 비해 춤사위가 단순하고 동작수도 많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매듭춤과 너름새 춤이 주로 반복되는 단일 춤사위로 진행이 되거나 두세 가지 춤사위를 엮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단 역시 엇박보다는 정박으로 잔가락 없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담백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단 백임사위에 있어서는 덧배기 춤에 나타나는 엇박 장단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 시간이 다르는데 네, 마지막 정리만 하겠습니다. 네, 통영오광대의 춤에 내재된 대표적인 미의식을 자연 지향성으로 꼽았는데요. 이는 사실 모든 한국춤에 있어서 내재된 기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김홍종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춤을 교육할 때 나뭇가지를 인위적으로 희게 하여 손을 떼었을 때 그 탄성에 의해 떨리는 떨림과 자연스럽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떨림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춤을 교육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고정된 틀에 가두기보다는 자연의 스스로 그러한 이치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살펴볼 수 있고요. 결국 춤을 통해 파악되는 장제본과 이기숙의 삶은 꾸밈없고 소박한 탈꾼의 일생이지만 춤만큼은 명인의 경지에 있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은 생략하고요. 예, 왜냐하면 잘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정화 그 영남춤 학계 이사님께서 그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딱 6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3분 이내에 선생님이 정말 제기하고 싶은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제 시범 한 번 이렇게 그것도 이 3분 동안 예,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토론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조금 넘어갑니다. 네. 네, 시작해 주십시오. 토론자이자 춤추고 있는 춤꾼 이성아입니다. 이런 앞에 설명은 다 생각하고요.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춤 사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 가지 춤 사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통영 어반대의 백인 사이에 대한 특징, 특히 앞에서 형태를 설명하셨는데요. 장단에 대한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단에 대한 것과 같이 통영 어반대의 백인 사이에 대한 춤 사이에 대한 설명가요. 그 다음에 통영 어반대에서는 과장별에 따라 백인 사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강세복 선생님은 문동춤의 백인 사이에 강하시고 이기숙 선생님은 양반춤의 백인 사이에 강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문동춤 백인 사이와 양반춤 백인 사이를 보면 아마 그 두 분의 춤을 아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백인 사이의 차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통영 오광대의 춤의 특징은 춤이 단순하고 동작 수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장단도 단순해서 구성이 복잡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간단한 시범과 함께 이강혁 선생님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조금 전에 이정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간단한 통영오광대의 춤 사이를 말씀하면 거기에 나오는 특징하고 그 다음에 엇박과 그 기본 춤 사이와 그 다음에 말뚝이, 문둥이 춤의 그 차이점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양반춤과 그 다음에 각 배에 따르는 말뚝이, 문둥이 춤보다는 문둥춤 같은 그 기본 춤 같은 경우는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구조가 두 구조로 나눠져요.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그게 하나 묶어져서 기본 춤 사이가 두 가닥밖에 안 돼. 예,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결국 내고 맺고 내고 맺고 하다가 백인 사이에 들어가지면 춤 사이가 확연하게 정박에서 정형화에서 불정형으로 이루어지면서 분박이 쪼개져요. 3333이 국거리 3333이 22233을 간다든지 3222 3으로 간다든지 그게 나옵니다. 그걸 잠시 보여드린다면 기본 춤사에서 땅을 짚고 춘다 했을 때 낼 때는 국신을 주면서 크게 내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크게 내면서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준비 단계가 확연히 나옵니다. 셋, 넷, 뿡, 둘, 셋, 아까 선생님 하신 것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예전 선생님 강좌를 보면 아주 빨라요. 네, 그래서 국시를 주면서 둘, 셋, 넷 내고 달고 다 맺고 하나, 둘, 셋, 넷. 장단 자체가 땅, 따당, 따당, 따다, 당, 따, 당당, 당, 따당, 따다, 땅땅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기본 춤사위 할 때는 정형할 때 균등을 딱 치는데 백인 사이에 들어가면 확연히 달라져요. 분박이 쪼개지면서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쪼개면서 그런거리는 내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맺어주는 부분이 통영왕대의 벽비 춤의 특이함이 나와요. 한 예를 들면 동네나 다른 나루처럼 오강처럼 그냥 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 춤 준비 가락을 줘요. 네 번째 박에서 당당당 제 첫 박과 똑같은 가락을 주면서 한 예를 들면 왼박에서 당당 당당 따다 당당당을 줘요. 그럼 여기서 당당당 당당당 당다다당 당다다당은 정해 딱 주는데 이때부터 판이 달라져요. 분배가 되면서 저거저 짜다당 짜다당 땅땅 여기까지는 내고 달고가 분명히 갔다가 매조를 갈 때 그건도
분박이 또 달라져요. 아까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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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이면 지금은 3,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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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걸음걸이가 하나, 둘, 셋, 넷 떠서 부드럽게 그 박을 타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장장, 장, 자, 장, 자자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맺는 부분이에요. 맺는 부분에서 아까 했던 굽신을 주면서 어깨선 하나, 둘, 셋, 넷 주고 굽신만 크게 두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푸는 마지막 푸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박이 정확하게 나와요. 다른 엇박이 안 들어가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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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 다음부터는 기본박으로 그때 3, 3, 3, 3으로 그대로 가야 돼요. 땅,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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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 다음 굽신, 땅, 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본박자. 예. 그런 변화가 주어져요. 그래서 기본박 춤 사이와 백인찬 춤 사이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장단 자체가. 그리고 통용왕대 장단에 속하는 특징인가 하면 백임사에 들어가면 춤을 더 키우기 위해서 다다당을 안 치고 저쪽 땅을 쳐요. 당당, 단데 보면 여름박을 치는데 당당당당당 여기는 기본 준비 가락은 주는데 백임 들어가고 나와갈 때는 저쪽 땅, 저쪽 땅, 저쪽 땅을 해서 춤 사이를 돋보이게 해준다는 거죠. 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장단을 치는 사람들의 그 반주자들의 절차가 그대로 나와요. 춤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락 자체도 다다당, 다다당 시끄러 치는 게 아니라 저쪽 땅, 저쪽 땅, 저쪽 땅, 땅, 저쪽 땅 이렇게 쳐져요. 그게 특징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들어간다면 말뚝이, 문두기 같은 경우는 아주 문두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추다가도 동물을 추기 때문에 크게 춤을 마음껏 부는 것도 있고 또 장단이 바뀌어요. 자진모로. 그때는 마음껏 풀어내기 때문에 두 다리가 뻥뻥 제일 처음에 끌고 추다가 끌고 막 자기 한을 풀어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슬픔을 마지막에 기쁨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붕붕 배김도 크게 뛰시고 배들도 아주 크게 딱 돋아요. 말뚝이 마찬가지예요. 말뚝이도 기본박은 추다가 배임사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근무처럼 크게 똥 붕무 떠요. 나머지는 양반들은 가해서 배겨준다면 말뚝이는 아주 크게 배겨요. 양반대권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말뚝이는 나가지 않고 안에서 큰 근무를 혼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갔다가 말뚝이 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없네. 추고 크게 혼자서 춤을 추고 아주 크게 말뚝의 위험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특징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늘 하신 말씀 중에 나도 설명했는데 뭡니까? 자기 배역에 충실해서 그냥 손님 살고 그냥 다닐 게 아니라 거기에 충실하면 끝까지 돌아가신 유동선생님 거기에 충실해라. 그게 직접하는 삶인 것이다. 그래서 그 춤의 특징과 장단의 특징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수행이 안 됩니다. 내가 설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신다고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발제를 해주신 이강용 선생님, 주송현 선생님, 그리고 또 좋은 질문을 제기해 주신 이정화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3분이 그러면 세 번째 발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패를 좀 바꿔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제자이신 김혜성 교수님, 그 다음에 지정 토론자이신 태한영 선생님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